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속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또다시 줄어들며 서울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015 대책으로 막았던 무주택자의 갭 투자를 형식적으로 허용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매수자는 2년 내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입주를 위한 자금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미분양 단지에서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값과 분양가 상승, 전월세 부족 등으로 청약시장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고향 가는 길은 조금 막혀도 좋지만 부동산의 길, 부동산 투자의 길은 이제는 더 이상은 막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떡국 한 그릇 먹고 나이도 한 살 더 먹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그 한 살만큼이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이후 과연 주택시장은 다시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설 명절 이후의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보통의 금요일보다 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 마음 편하게 고향 방문하실 수 있도록 마음속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 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설이네요.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룩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에 가시면 또 부동산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게 되겠죠. 지금 앞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이제 일몰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규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 없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 나눠봤자 큰 해답을 얻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설날이 오기 전이나 설날이 지나고 나서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청취를 하시고 시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게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 특히나 사람들이 다 원하는 핵심 지역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없다. 이게 큰 문제죠. 항상 경제 원론은 그렇습니다. 공급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급이 없고 수요가 많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의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 특히나 더 그럴 것 같고요. 또 아파트가 되기 위한 재개발 시장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발빠르게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이제 많이 나오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까? 세금도 절약을 하고 또 나중에 시세 차익도 더 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오셔서 또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이 있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조금 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명절에도 마음 편하게 친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편에서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중에서 먼저 문자로 주신 사연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뒷번호 701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40평형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녹번역 2편한 세상 캐슬 25평형을 2027년 11월 만기인 주택 임대 사업자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매도를 한다면 용산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팔아서 똘똘한 한 채 용산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운용하느냐 궁금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지금 이제 질문이 좀 많으신데요. 한 가지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용산으로 가고 싶다. 어떻게 갈까? 그러면 이제 주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주택의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언제쯤 정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용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니까 우리 녹번 쪽, 이게 은평구죠. 은평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다들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녹번역에 있는 우리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또 녹번역 맞은편 쪽에 있는 이편한 캐슬 두 채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북한산 푸르지오는 거주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40평형대에 지금 계시는 거고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은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를 넣어놓고 임사 그리고 25평에 지금 임대사업자를 넣어놓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2027년 11월 만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한 거의 2년 가까이 남았네요. 그죠? 어쨌든 임대사업자를 내놓으면 이 혜택은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계속해서 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또 다시 내가 거주를 2년 하게 되면 그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입지적으로 물론 아파트가 많이 오르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이제 오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오르기는 오르는데 문제가 뭐냐면 핵심 지역에 비해서 덜 오르는 게 문제죠. 항상 사람들은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비교를 합니다. 그죠? 그냥 내가 돈을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30억, 40억 되면 좋지만 다른 아파트가 뭐 60억, 70억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용산 쪽으로 좀 더 핵심 입지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대한 일단 해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산 푸르지오 임대사업자를 넣어놓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일단 세금을 최대한 이제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세금을 좀 적게 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2년 거주를 하셨고 또 보유를 하셨다고 하면 어쨌든 뭐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비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야 됩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사업자를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십시오. 비과세. 거주를 하셨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빠르게 매도를 한번 고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전세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월세를 들어가시거나 또 새로운 뭐 투자처를 차리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그래도 자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가 만기가 내후년에 이제 임대사업자 만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빠르게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만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한번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에서 25평 좀 줄이기는 좀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매도가 되거나 가격이 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40평대보다 25평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거주를 2년간 더 하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는 걸 완전히 완벽하게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또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두 개 다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자금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용산으로 들어갈 것인가. 근데 이게 두 개를 팔아가지고 두 개를 비과세 받고 팔고 용산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면 그게 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항상 우리 시청자분도 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녹번역 인근의 아파트를 팔아서 나는 용산으로 들어가고 싶다. 용산에 어디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아파트로는 들어가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두 채를 팔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좀 적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녹번역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푸르죠.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그 이 편한 세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남는 자금을 가지고 남는 자금으로 여기 용산에 재개발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세요. 재개발 빌라.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이 편한 세상 캐슬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다 보면 이 재개발이 잘 진행되면 아파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가 되면 나중에 여기 이제 또 분담금이 들어가겠죠. 분담금 알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편한 세상을 매도를 하시거나 또 전세로서 들어가 계시면서 요 알파를 충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사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겁니다. 진짜 그러면 재개발되는 지역이 어디냐? 재개발되는 지역은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나타내주는 이런 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개발닷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여기에 용산에 대해서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현장 부동산에 찾아가시더라도 용산은 지금 이미 재개발될 곳들은 다 구역이 지정되고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막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면 뭐 원효로 일가 여기 원효로 일가 여기가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리고 효창공원역 그리고 뭐 청파동, 서계동 인근으로 해가지고 다 재개발 구역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느냐? 지금 빌라 같은 경우가 빌라 투룸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한 9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한 3억 정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한 12억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세가 뭐 한 2억 정도 끼어 있죠. 그러면 10억대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우리 아파트 하나 한 채 팔면 40평대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여기 빌라 작은 거 이런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되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이 편한 세상 캐슬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캐슬에 들어가 계시고 그 팔았는 매도금 어차피 비과세를 받으시니까 충분히 여기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산에다가 뭐 원효로 일가 지금 다른 곳들은 신속통합계획으로 돼 있는 곳들은 있잖아요. 안 됩니다. 실거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으면 실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통합계획 말고 제 핵심적인 입지 뭐 우리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 아니면 효창동의 역세권 재개발 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지하철 역사가 4군데나 있습니다. 쿼드러플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여기 이제 용적률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곳들 뭐 200%대로 짓는다고 하면 여기는 뭐 400%대 용적률이 나오거든요. 물론 임대 아파트는 좀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혜택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용산은 원래 재개발을 위해서 2000년대에 그냥 다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이런 역세권 재개발 지역들, 원효로 일가라든지 효창공원이라든지 여기는 또 사업성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담금 많이 들어가더라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지금 12억짜리 빌라를 하나 사는데 나중에 어차피 뭐 전세금도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내 투자금이 1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웬만하면 빌라 하나 갖고 계시면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 비료율 좀 나오는 지역들은 분담금이 8사를 받으려면 제가 볼 때는 한 8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게 뭐 한 3억에서 4억대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좋은 분양가 나오는 게 10억 이상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8억 뭐 많이 잡아서 10억 정도 분담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22억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받게 되는 거잖아요. 조합원이 제일 좋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용산의 이런 핵심 지역에 들어오면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뭐 북한산 쪽에 갖고 계시는 게 뭐 10억대 이렇게 정도밖에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용산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30억, 40억, 뭐 50억까지 바라보는 이런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에 만약에 50억짜리 아파트, 이건 너무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현장에 보면 뭐 30억에서 40억 정도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8억에서 뭐 18억 정도 이 차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피잖아요. 앞으로 그만큼 더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투자해서 미리 좀 들어가 계시면 이 편한 세상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나중에 분담금 이 10억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 10억 어떻게든 내가 마련을 하셔가지고 여기 하나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막 되게 좀 작전은 잘 세우는데 전략은 잘 세우는데 실제로 실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 시청자분께서 진짜로 내가 한번 전망은 앞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더 많이 오를 지역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한번 여쭤보신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실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핵심 입지는 더 여기가 아니면 또 더 좋은 지역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찾으셔가지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들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런 용산처럼 입지가 가장 우선이지만 두 번째로 또 사업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두 가지 요건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재개발이 실제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곳들, 진짜 진행될 수 있는 곳들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에는 전문가의 어떤 견해가 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을 좀 받으시고 제대로 한번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매도하고 나서 그 여유 자금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또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그 무주택으로 집을 팔고 이제 무주택으로 있는데, 네. 예산을 한 13에서 15억 해가지고, 네. 그 강동구 강일 리버파크 3단지하고, 네. 그 다음에 목동의 롯데캐슬 위너, 네. 그 다음에 염창동의 그 태진한솔 아파트, 요 세 곳을 지금 보고 있어요. 30평대로. 네. 그래서 어느 것이, 소유하는 거, 매수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선 거주를 하셔야 하는 건데 지역이 강동과 좀 서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건 상관없으신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냥 금액에 맞춰서 그래도 조금 네, 더 네, 투자 가치가 네, 있는 곳 말씀 주신 곳이 강동 네. 강일 리버파크 3단지 그리고 목동 롯데캐슬 위너 아파트 마지막으로 염창동 태진 한솔 아파트까지 말씀 주셨는데 한번 어디가 좀 투자 가치가 좋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친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매도를 하고 아이 때문에 네. 여기 염창동 쪽으로 네. 지금 그 임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전세로? 네, 네,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이제 이사는 네. 언제든지 가능하신 거고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파트를 이렇게 보셨는 아파트가 이제 애 본다고 염창동 쪽에 이제 한번 보신 것 같고 염창역 쪽에 네, 네, 목동 쪽으로 네. 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강동구에 네, 있는 네. 강일 리버파크 3단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 저기 송파구 쪽에 살아가지고 예, 그쪽을 좀 또 좋아해가지고 예, 제가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보다 보니까 네, 예 거기 쪽하고 요 세 군데가 예산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시청자분께서 그냥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가격 맞는 아파트를 찾으신 거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저기 강일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9호선 그 연장이 된다고 해서요.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교통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네, 괜찮은데 지금- 그죠? 살기도 네, 좋고, 지금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공원도 네. 많고 앞에 한강도 있고 뭐 5호선도 지나가긴 하지만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5호선 있고 이래서 살기는 네, 네.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강일동하고 여기 이제 고덕동하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이쪽이 이제 하남입니다. 하남 미사입니다, 네네. 그죠? 그리고 이제 강일동 있고 이제 고덕동이 있는데 아파트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심각하게. 네, 많이 나요. 예, 두 군데가 이제 그냥 길 하나 사이인데 그죠? 네네. 이쪽 아파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네. 예를 들면 우리 고덕 그라시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6억에서 27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우리 강일 리버파크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하죠? 13억? 지금 14억 정도. 네, 할 13억, 것 14억 정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10억 이상의 막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네, 네. 아르테온이라 하더라도 뭐 24억에서 25억 정도 하거든요.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교통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교통, 지금 네, 문제가? 교통, 네, 교통도 문제가 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뭐 지하철 개통이 된다면서요. 네, 네.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른다. 이게 문제죠, 그죠? 네, 지금 네. 당장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나중에 먼 미래에 9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연장이 되게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게 언제가 될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강동 리버파크 이쪽 일대가요. 임대주택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주택이 많아요. 보니까. 그게 이제 네,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900세대가 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600세대가요. 네. 임대예요, 임대. 장기 전세 주택.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300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내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아파트 단지에는 조금 악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임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 다 똑같잖아요. 내 비슷한 수준 사람들을 하고 같이 살고 싶지, 그죠? 네, 네. 이게 네,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현상이.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임대주택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 임대주택은 네. 평생 동안 임대주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 시세가 오르고 싶어 하더라도 옆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재건축 호재가 있느냐? 이게 다 시축으로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재건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용적률 용적률이 혜택도 다 굉장히 받아가지고 다 높더라고요. 써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송파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송파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가격에 너무 맞는 걸 찾다 비싸서. 보니까 네, 밀려서 이렇게 오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찾으신다 그러면 차라리 염창역 인근으로 해서 네, 네. 그쪽 지역이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네, 쪽으로 네. 보시고 강동구에 이제 강일 리버파크 쪽은 조금 이제 여기 사신 분들한테는 말씀 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계신다고 하면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면 조금 뒷전으로 좀 밀어놓으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러면 이제 뭐 롯데캐슬을 갈 것인가 태진 한솔을 갈 것인가 뭐 이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염창역에 지금 롯데캐슬 지금 위너 아파트 보신 거고 그죠? 네, 거기 네. 등촌역이 가깝더라고요. 네, 등촌역 좀 가깝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염창역 쪽에 보면 뒤쪽에 뭐 여기 이제 아파트 중에 하나겠죠, 그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태진 한솔 아파트나 요 일대의 아파트들이 좀 연식이 좀 됐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재건축 연한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재건축 대상이라든지 리모델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는 뭔가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게 있어야지 좀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롯데캐슬은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지금 재건축이 된다든지 뭐 리모델링이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네.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네, 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염창역 역세권에 있는 이쪽 아파트 일대로 좀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역세권이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 어차피 서울시는요. 용적률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뭐 어찌됐건 역세권 지역은 좀 더 개발을 네. 고밀도로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지금 용적률이 높아서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용적률의 혜택을 받게 되면 또 네, 아파트로 네. 바뀔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아. 그러다 시세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아파트가 입지가 워낙 좋잖아요. 이제 9호선이 있으니까 염창역이면 네. 그 뭐 급행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강남까지 뭐 한 급행로요. 20분이면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네. 일대 아파트가 좋은데 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시청자분이 아파트 하나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다른 아파트들처럼 그냥 가격이 올라가거나 다른 아파트처럼 가격이 내리거나 아니면 보합을 유지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대안을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이해되세요? 제가 항상 네, 드리는 네, 네. 말씀인데 네. 저는 뭐 1주택만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뭐 아파트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벌고 이거 그렇게 제가 이제 상담 전화를 주셨잖아요. 네, 그럼 네, 조금 더 네. 나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목동 일대가 보면요. 네. 우리 신진아분께서 조금 어차피 일대의 아파트들은 같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거든요. 네, 네. 이 아파트가 특출 나가지고 막 많이 오르고 이런 거 없어요. 네네네. 네, 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고 대지 지분도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아파트로 들어가시고 네, 네. 저라면 여기 염창역 인근으로 해서 여기 모기동 있잖아요. 요 일대가 지금 재개발한다고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아시죠? 여기 뭐 네, 모아타운 한다고 빌라촌도 막 많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모아타운 그리고 뭐 도심복합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모아타운으로 가건 도심복합으로 가건 어차피 재개발 방식이거든요. 네. 재개발로 가면 여기 들어가는 투자금이 뭐 한 1억대에서 2억대 뭐 많이 비싸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내가 조금 여유 자금을 만약에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 네, 네. 아파트를 만약에 16억짜리 보는 거, 15억짜리 보는 거를 조금 낮추셔가지고 12억, 네, 13억으로 보시거나 해서 네, 그 네. 자금을 마련을 하세요. 네, 네. 그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네. 어차피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빌라 하나 갖고 있어도요. 우리 뭐 종부세 많이 뭐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1가구 2주택이 돼서 영향 별로 못 미쳐요. 네. 아파트 큰 거 2개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네, 네. 뭐 송파에 2채 갖고 계시는 분들, 네, 네. 뭐 대치동에 2채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보유세가 많이 높아지는 거지. 네, 하나 네, 가지고 있으면서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막 종부세 네,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옛날에 기나라 사람들이 막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했던 거 있죠. 이게 기후거든요, 기후. 네, 네, 택도 아닌 네. 일을 막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네, 그 네, 필요가 네. 없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요 일대의 아파트 하나 시청자분한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한 네, 네. 아파트 하나 네. 매입하셔가지고 그게 네, 기준을 네. 하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재개발 있죠, 재개발. 네. 이게 재개발이 안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재개발. 네, 네. 여기 목동에 가면 뭐 요렇게 해서 뭐 지금 재개발 진행한다고 막 구역에 그려놓고 하는 게 네,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네. 1억에서 2억 안 되면 좀 올랐으면 뭐 2억 얼마까지 해서 네, 이런 네, 걸 네. 하나 투자를 해놓으십시오. 아, 그러면 네, 어떻게 네. 되느냐? 우리 목동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죠. 네. 모르죠. 그죠? 아니, 자. 30평짜리 30억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비쌉니다. 그죠? 자, 네네. 그러면 내가 이런 아파트가 될 거를 미리 좀 선점해가지고 나중에 시간만 보내면 이런 아파트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30억이면 여기 비목동이니까 30억 못 가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로 들어오면 얘가 뭐 27억에서 28억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뭐 한 4억짜리 빌라 전세 2억 정도 끼고 2억 투자해가지고 놔두잖아요. 네. 나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담금 들어간다 그랬죠? 한 8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네네. 많이 들어가면 30평대 네네. 받으려고 하면 네네. 그럼 내가 12억 정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지어지니까 27억에서 28억이래. 그럼 1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게 나중에 피로 붙는 겁니다. 여기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염창역 바로 앞이잖아요. 강남으로 네, 바로 들어가고 네네. 목동의 학군들 같이 이용하면 되고. 네네. 그죠? 요런 데 하나 투자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니면 아까 또 강동구 살기가 워낙 좋고 이러니까 이게 그 강남에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강동구에도 보면 강동구에 아까 보셨듯이 제가 이제 설명 드리려다가 먼저 강서로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그라시움이 지금 26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요 앞에 또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요런 지역에다가 2억대 네. 투자라든지 3억대 투자가 있으면 요런 데다 하나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비즈밸리 들어오고 9호선 이제 곧 개통이 되잖아요. 이거는 네, 곧 28년 개통 예정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그 막 지하철 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확정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언제가 되겠지가 아니고. 그죠? 그럼 확정이면 여기에 미리 이 고도 그라시움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9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랐는 거예요. 네네. 앞에 업무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랐는 거예요. 자, 네네. 그 업무지구 어차피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는데 이 앞에 재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얘도 26억 이상에 가는 아파트가 된단 말입니다. 네네. 그죠? 네. 뭐 염창역 있는 곳이나 목동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여기다가 재개발이 실제 진행되는가? 이게 재개발 막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럼 이런 데 먼저 들어가서 내가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하나 더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많이 붙어요. 네네. 그러니까 신축되는 거 6억 이하짜리 이런 거 하나 전세 끼고 잘 하나 사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하거든요. 네. 실제자분이 살고 계신다고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더 괜찮은 신축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내가 이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10년 뒤에. 네네. 예,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음에 또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네, 얘기 좀 네, 들으시고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염창역 부근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고 또 여유 자금으로 거기에 멈추지 말고 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 이동과 관련된 내용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73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작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봉천 14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효창공원 역세권 재개발 구역에 추천받은 물건이 하나 있어서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재개발 투자로 하나를 해놨을 때 다음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봉천 14구역 잘 알고 있죠. 사시인가를 받았고 이제 또 정비 계획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효창공원 역세권 재개발 아까 처음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원효로 일가 용산 지역에 제가 재개발 구역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물론 효창공원 역세권 재개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투자금이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갈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7, 8억 정도 투자면 가능했었는데 6억에서 뭐 7억 또 9억 되더니 이제는 뭐 10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위치는 정말 좋죠. 일단 봉천 14구역은 여기는 뭐 리스크는 지금 이제 없는 상황이죠. 보시면 이렇게 해서 숭실대 입구역 아래쪽에 여기 이제 관악 현대 아파트, 이 관악 현대 아파트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봉천 14구역이죠.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분양 신청을 하고 이제 관처가 나겠네요. 관처가 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원효로 옆에 효창공원 역세권 재개발. 자, 요 지도를 조금 축소를 해서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 업무지구고 효창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효창공원 여기 있고 여기가 원효로 일가. 여기가 이제 핵심으로 생각하시는 지금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지금 숭실대 아래쪽에 관악현대 아파트 아래 여기가 봉천
14구역 이렇게 되네요. 자, 좋습니다. 이 뭐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역세권 재개발이 이제 정비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거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다음 이제 추진위 그리고 조합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사시 인가를 받고 그리고 나면 바로 이제 분양 신청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관철을 받습니다. 관철. 자, 그다음에 지금 봉천 14구역이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분양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분양 신청을 하고 똑같습니다. 분양 신청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 처분 인가를 봉천 14구역이 먼저 받겠죠.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역세권 재개발도 이제 추진이 빨리 되잖아요. 이제 뭐 여기는 워낙 동의율이 높다 보니까 여기도 빨리 가거든요. 오히려 봉천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막 빨리 진행이 돼서. 자, 그러면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여기도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분양 신청,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분양 신청을 하거든요. 분양 신청을 할 때 이걸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서울이 예전에는 4개구 그러니까 용산,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4개구 있죠. 4개구만 투기 과열지구 있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봉천도 관악구도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둘 간에 그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5년 재당첨 제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봉천 14구역에 나는 결국에는 목적은 뭡니까? 용산을 내가 나중에 최종으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천 14구역을 먼저 만약에 내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투기 과열지구인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창공원 역세권 재개발을 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청산돼요. 청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분양 신청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봉천 14구역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 이때 만약에 투기 과열 지구일까 아닐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투기 과열 지구가 또 서울이 좀 풀릴 확률도 있잖아요. 풀린다라고 하면 이런 고민이 없어지거든요. 아무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투기 과열지구 때문에 제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자. 요거 5년 재당첨 제한 요거를 조금 고민을 하시고 매입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개 지역이 언제쯤 그 일정들 있잖아요. 일정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추진위 사무실이나 조합 사무실에 가보시면 일정이 언제쯤 될 거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년 재당첨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는 차라리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내가 꼭 굳이 이제 용산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텀이 아주 길게 되는 것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곧 있으면 관리처분 인가가 날 텐데 봉천 14구역이 5년 뒤에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꼭 굳이 뭐 우리가 효창공원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아직 재개발이 아닌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청파 2동 뭐 이렇게 해서 서계동부터 그리고 원효로 효창공원 그리고 아래쪽에 용문동 원효로 3가 4가까지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긴 한데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청파동 3가, 여기 청파동 3가 있죠. 여기는 아니고요. 청파 3가. 요 지역은 아직까지도 재개발이 없습니다. 구역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양 신청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죠. 동의서도 꺼내야 되고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두시면 어차피 용산에 들어오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보면 서울 북부 그리고 아래쪽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위치도 얼마나 좋아요. 그 역세권 재개발하면 사업성도 좋으니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꼭 5년 재당첨 제한 고민하시고 조합이나 추진위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일정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을 못 할 뿐이지 분양 신청할 때까지는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효창공원도 그죠?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다? 나는 용산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라면 청파동 3가를 한번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을지 조합 사무실 가셔서 잘 확인해 보시고 우리 소장님 의견으로는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용산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 청파동 3가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 지역도 일러드렸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893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현재 저는 매매가 16억 원 정도 하는 비목동 나홀로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이곳을 매도하고 직장이 가까운 자양 사동
재개발 빌라로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와, 이제 자양사동이 16억 아파트를 매도해도 또 대출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재개발 투자처가 됐네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현아님. 실제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도 이제 똑같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참 기가 차죠.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기가 찰 오르십니다. 빌라가 아파트, 목동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 진짜 기가 찰 오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 가격은요. 가격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수요자가 정하는 겁니다.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수요자가 적으면 가격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파트 30평대가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 하는 거고요. 원하는 재개발 빌라, 아주 뭐 오래된 빌라더라도, 작은 빌라더라도 아파트로 바뀐다는 확신이 있고 사람들이 그 확신을 보고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비목동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재개발돼서 실제로 가게 되는 입지가 좋은 곳에 빌라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무래도 재개발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 대단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양동의 신축 통합기에 사동에 재개발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목동에 지금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우리 목동이 여기 있잖아요. 목동에 이 비목동 대단지 나홀로 아파트 몇 군데 있습니다. 경남 아르스빌 뭐 등등 해서 있는데 이제 16억 한단 말이에요. 16억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매도를 하시고 자양 4동에 지금 빌라 이 자양 4동의 빌라가 지금 가격이 보니까요. 투룸 작은 거 있죠. 이 투룸이 18억 정도 물건이 매매가가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2억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맞을 것이냐, 지금 아파트가 지으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 단계고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해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총 1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 뭐 현재 옆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빌라 자체가 30억에서 40억 됩니다. 엄청 비싸죠. 자, 그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아파트 지어지면 얼마 차이 나겠어요, 그죠? 많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30억, 40억은 넘어가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가 될 것이냐? 아파트가 되면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40억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어도 한강 보고 있으니까 또 한강 보고 있고 바로 압구정, 청담이고 바로 또 송파구 이러니까 좋잖아요. 남향으로 한강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40억 정도 생각을 한다. 보통 현장에서 보면 요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높게 봐요.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올 때쯤이면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중위값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또 10년 뒤가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자, 그러면 더 올라가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 투자금이 18억이 끝이 아니고 이 분담금이 들어갈 거예요. 분담금. 알파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사비도 상승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28억을 들여가지고 4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아직 그 피가 한 12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오른다.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피가 더 커지죠. 그러면 내가 더 차익을 보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목동의 아파트 이만큼 벌 수 있나요? 그래서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더 돈을 많이 번다. 요 구조를 알고 있으면 돈 벌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시청자분도 이렇게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해법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지금 18억 하잖아요. 이게 원래 한 4억짜리였거든요. 18억 합니다. 그러면 14억에 지금 피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이 피를 누군가가 갖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갖고 갔죠? 매도자가 갖고 간다는 겁니다. 14억을 벌어간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돈을 아직까지도 12억을 더 벌 수 있지만 내가 미리 14억을 주고 내가 하실 필요가 있나? 오히려 차라리 내가 요런 될 수 있는 지역에 4억을 주고 들어간다고 하면 14억과 12억 해서
얼마입니까? 26억을 더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우리 비목동에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를 뭐 평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해서 조금 작은 평수로 갈아타든지 조금 아니면 좀 더 낮은 금액의 아파트로 들어가시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시고 차라리 요 금액을 플러스 어차피 2억 지금 추가하잖아요. 여기다가 뭐 대출을 받으시든 증여를 좀 받으시든 아니면 내가 평수를 두시고 요걸 자금을 좀 더 확보하시든지 해서 요거를 조금 더 키우세요. 요거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한 4억 정도로 2억만 더 마련하셔서 키우면 더 좋은 입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실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반포동 있죠. 신논현역하고 논현역 사이에 요 반포 1동이라고 있습니다. 반포 1동 요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현재 빌라 시세가 빌라 투룸 있죠. 요 시세가 보통 한 7억대 정도 합니다. 7억에서 8억 정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라가 만약에 내 분담금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분담금은 어디나 할 거 없이 뭐 고급 자재를 막 쓰지 않는 이상에는 들어가는 분담금 비슷하거든요. 10억 정도 분담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억짜리 내가 18억의 투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18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 아파트가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옆에 보니까 우리 반포자에 있죠. 위에 또 뭐 아파트들 새로 들어오는 메이플자이 뭐 많습니다. 이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50에서 60억 정도 합니다. 60억 정도 합니다. 오래된 구축 50억, 신축 6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어지면 똑같은 입지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이 되거든요. 똑같은 지역이 되면 신축 60억이잖아요. 6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당장 지어지더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18억 한 20억 들어갔다고 할게요. 20억 들어가서 60억짜리 아파트가 되니까 40억이라는 피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뭐 이거 제가 좀 낙관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피가 많이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자양동보다 입지도 좋죠. 빠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한강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반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 먼저 내가 4억의 작은 자금을 마련해서 여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양동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아파트를 마련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양동 좋지만 저라면 그 자금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반포에 들어가겠다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름할 겁니다. 네, 우선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찬성 의견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차라리 거주 비용을 조금 줄이고 투자처를 한 곳에 더 마련하자 반포 1동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안을 잘 비교해 보시고 또 내 가치관에 맞는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한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으로 여러분께 고민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기회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설 연휴 끝나고 주말에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보통은 제가 11시에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제 12시로 다음 주만 조금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뒤로 미룰까 합니다. 12시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상담 예약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되게 재개발 문의가 많이 뜨겁고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공부를 시켜드릴 거고 재개발은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첫 투자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2개, 3개째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또 이거 뭐 많이 안다고 해서 투자 잘하는 건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투자 지역 또 내가 갖고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내용도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아파트 시장이 원래 좀 거래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빌라로 재개발 빌라로 많이 수요가 몰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일몰이 되잖아요. 끝나고 나면 양도세 중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몇 달간 들어가지고 매물이 좀 풀릴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가 매물이 풀리고 특히나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매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이제 또 끊기겠죠. 그리고 나면. 근데 그 중간에 매도를 하셨던 다주택자분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아무래도 종부세 부담이라든지 양도세 부담이 적은 곳으로 투자를 하시겠죠. 그 돈은 부동산 하셨던 분들은 계속 부동산 하시지 막 이리저리 다른 데로 잘 돌리질 않습니다.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식, 코인 돈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국 또 안전자산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돼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인도 뭐 지금 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어쨌든 돈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최종 종착지로 생각하시는 게 바로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를 하자니 아파트는 지금 하기도 힘들고 그죠? 실거주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그걸 바로 뭐라고 보느냐? 재개발 빌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 재개발 빌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더 폭증할 것 같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고 또 특히나 또 세금으로 보유세를 강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어쨌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매도 자금이 어디를 들어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찾고 계십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수 제외되는 거. 신축 지금 주택수 제외되거든요. 취득세 주택수 제외되고 또 양도세 중과 제외되고 종부세 합산할 때 카운팅은 안 돼요. 가격은 합산은 되지만 주택 카운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 절감, 종부세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빌라 자체는 공시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자체도 영향을 많이 안 미쳐요.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 요거를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알게 되시는 분들이 세미나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물어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투자도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이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그 자금에 가장 적당한 지역을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급을 푼다 뭐 6만 원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힘들거든요. 그럼 그 단기간 동안 누군가는 돈을 벌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팍성재 TV 활용하시고 또 세미나도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 안내 다양하게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말미마다 금요일마다 또 요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조금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상담 내용에도 있었죠. 5년 재개발 당첨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점도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오늘도 소개를 해주시죠, 소장님.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재개발과 재건축도 포함입니다. 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투기 과열지구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서울에 4개 구밖에 없을 때는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체 구역이 서울시가 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 재개발에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더라도 매수자가 조합원이 못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분양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다른데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나 재건축 있죠. 재건축은 이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 인가가 되고 나면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하면 그거 물닫기 되는 거예요. 입주권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요즘 모아타운 많이 나오죠.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도 재건축과 똑같습니다. 조합 인가가 나면 매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5년 재당첨 아니면 내가 매도하고 다른 거 막 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전략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는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때 이후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물론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10년 보유, 5년 거주,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5년 보유, 3년 거주 해는 물건들은 언제나 매매가 자유롭다. 1세대 1주택, 그 매도자가 1세대 1주택이어야 됩니다. 그 또 매도자가 1세대 1주택이 아닌데 본인이 10년, 5년 했다고 해가지고 막 매도하시고 하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안 돼요. 다른 거 다 팔고 나서 마지막 남은 개가 10년, 5년이 되어야지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5년 재당첨 제한 있죠. 요거 요즘에 문의가 많습니다. 이게 왜 문의가 많냐 하면 한 채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 하나 더 투자를 할 때 이게 이제 좀 걸리는 거고, 여러 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막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용산에 투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개발 구역의 사업 진행 상황과 내가 투자할 때 그 사업지의 진행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지 이게 안 걸립니다. 아니면 한 해가 날아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A를 갖고 있고 B를 갖고 있는데 내가 최종 목적지는 B예요. B. 근데 A가 먼저 관처가 나버리잖아요. 그럼 B를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양권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먼저 팔아야 됩니까? A를 먼저 팔아야지, 얘를 팔아야지 B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전을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거꾸로 해버리면 내가 최종 목적지는 B였는데 A를 갖고 가게 되고 B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5년 재당첨 제한도 법령 문구도 한번 보시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막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래 찾아보면 답이 나오나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핵심 내용을 짚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대로 이번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자 하시면서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꼭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또 양승우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설 명절 이후 토요일 12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셔도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말부터 명절까지 쭉 이어지는 휴일이네요.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